그거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게 어디 갔지? 지금 우리 시작할까요? 네네네. 시작을 무슨 닫아주셔요. 제가 오늘 우리 김영숙 박사님 약간 소개하고 또 누구한테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는지 알아야 약간 효과적이니까요.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귀하신 우리 또 김영숙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센터가 저희가 생일에 이렇게 교육장을 이렇게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괜찮다. 살짝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협소하지만 이렇게 또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생긴 일이 처음이네요. 이렇게 또 여러 같은 성우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숙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이런 센터들에 이제 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격증이 5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5년 안에 몇 시간 이상씩의 수련을 해야 되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 계속 우리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신청세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가족상담학회, 중독상담학회, 기독교 심리치료학회, 놀이상담학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전국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면 내노라는 그런 모든 학회에서 슈퍼바이저 선생님 되셔서 저희가 이렇게 수련 감독을 받아야 저희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련 감독자이시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써있지 않은데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대한학교 다리꿈이라고 하는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근데 충북 보령에 학교를 또 설립하셨는데 동네에서 대한학교라고 그러면 이상한 애들이 온다고 막 동네에서 막 현금을 뭐 1억인가 2억을 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학교도 제가 가봤는데 너무 훌륭하게 우리 또 그 김영숙 박사님 부모님께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거기서 그 특수 아이들, 학교 부족하는 아이들, 또 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또 교육, 철학, 교육 이념을 가지고 대한학교를 설립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난항에 굉장히 큰 학교를 사셨는데 난항에 이제 또 그렇게 겪고 계시고요. 지금 안산의 다리꿈 교육 상담교육센터 센터장님이시고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상담하는 것보다 전국에 있는 저희같이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거기 다 찾아가가지고요. 저희 이제 우리 박사님 사인 하나 받으려고 1시간 반, 2시간 가서 1시간 하고 또 오면 5시간 걸려서 1시간 사인 받고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만나뵙기 어려운 교수님이시고요. 또 연세대 겸임 교수님을 계시다가 또 현재는 숭실대, 수원대 또 외래 교수님으로 지금 심화하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귀한 자리에 또 오신 교수님도 감사하고요. 어머님도 감사하고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소개받은 김영숙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식사하시고 챙겨오신다고 바쁘셨죠? 괜찮으셨어요? 저도 아침에 저 안산에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랍니다. 거기에서 한 6시쯤 출발하니까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자, 오늘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 그러면 자녀를 살리는 수고예요 운동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러 제가 부모 교육을 오랫동안 교육을 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해도 잘 이렇게 듣고 나서는 좋아하는데 가면은 이렇게 실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억해서 삶에서 자녀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갖고 시작하는 운동이 이제 수고예요 운동이에요. 이제 수고예요 운동이 궁금하죠? 어떤 건지 예, 우리가 한번 수고예요가 뭘까 같이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자녀가 있으세요. 자녀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의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기 전에 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연속선상에서 늘 이렇게 부모이기도 되고 자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는 이 부분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게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부모님도 같이 연결해서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에서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부모들의 바람이 어떤 걸까요?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이 소리 녹화하는 건요, 저만 나와요. 목소리도 여러분과 아니라 제가 마이크 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녹화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은. 네. 제목이, 그래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말하고 나서 잊어버리는데. 동지를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직진만 하는 거? 예? 실패하지 말고 직진만 하는 거. 실패하지 않고 직진만 하는 거. 예, 좋습니다. 예. 첫 번째. 나처럼 안 사는 거? 예. 나처럼 안 사는 거. 예. 우선, 실패하지 않고 직진만 하는 거. 이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나처럼 안 사는 거. 나처럼 안 사는 거. 이것도 아니대. 어쨌든. 네. 네. 나보다 좀 낮게. 이거는 어쨌든 이제 동식은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 예, 나보다 자식이 좀 낮게 사는 거. 네, 이게 부모들이 바라는 거다. 또. 세상에 갑이 되게끔. 세상에 갑이 되라. 예. 세상에서, 갑의 위치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이 원하는 거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건가요? 이게 안산 동네하고 충청도 동네하고 다 이렇게 이제 동네마다 갈 때마다 이게 좀 약간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마음자랑에 이렇게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이게 의정부시죠? 예, 의정부에 계시는 부모님들 어떤 생각일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거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된다, 오케이. 너무 많아요? 무병. 여기에 다 들어있다. 예,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게. 예, 무병무탈.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예,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하지 않고 나처럼 안 살고 나보다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갑의 위치 이제 이런 좀 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좀 가깝나요? 조금 성취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많네요. 예. 성취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고 행복하다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런 말은 위에 부분하고 어떤가요? 여기도 포함되나요, 어머니? 포함될 수 있지 될 수도 않을까요?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거는 세상의 출세랑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의 세상의 출세인 거고 네네네. 밑에 있는 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하고 싶어. 근데 부모는 원치 않아. 네네. 근데 얘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그걸 성취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거고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아이가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지 않고 자기가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바라네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부모들의 바람의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딱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들은 결국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다 지금 약간의 단어는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면은 좋은 엄마이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 대부분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가요? 여기에 조금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뭐냐 그럴 때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선 이거일 수 있고 뭐 이거일 수 있고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좋은 부모가 바라는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좋은 부모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는 좋은 부모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네. 하지만 네네. 그래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 모르겠네. 근데 이게 참 주관적인 그렇죠. 지금 다 네네. 객관적으로 따지면 몇 번에 해당할지는 모르겠네요. 네네네. 좋은 엄마 같은 좋은 엄마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원래 생각하고 있는 거. 네. 노력하는 부모. 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좋은 부모,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떤 부모를 할 때 노력하는 부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이제 그럴 때 나는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을 했어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노력하는 부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세요. 자,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네. 네, 맞아요. 이제 의식주, 네, 의식주 이런 부분을 해결했네요. 네, 또. 또 없네. 잔소리. 네, 잔소리. 네, 잔소리였고 맞아요. 또 어떤 걸 하셨을까요?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묻자고 그런 얘기를 했긴 했지만 네네. 얼마나 많이 바라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네네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여기에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게 방금 누가 기다려주는 노력도 하셨다. 속이 문드러지도록 기다려주셨네요. 예. 속이 문드러지도록. 예. 또 어떤 것, 여기 안에 큰 덩어리들을 갖고 지금 또 우리 한번 꺼내봅시다. 예. 또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좋은 거. 그렇죠. 이렇게 막 배우고 교육하고 그저 이렇게 쫓아다니고. 좋다는 것은 뭐예요? 쫓아다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의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다른 말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식주를 해결하고 기다려주고 여기에 해당되고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은 양육에 해당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들어주고 마음도 헤아려 주려고 하고 또 먹을 것들을 주고 돌보고 이런 어떤 돌봄의 형태죠. 이런 것들은 양육을 우리가 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잔소리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훈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훈육.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노력하고 애쓴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두 가지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양육과 훈육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는 다 안 하셨지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양육과 훈육을 할 때 항상 드는 공통된 딜레마가 있어요, 부모들의.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돌보기도 하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느껴지는 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갈등,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얘를 돌봐야 되고 훈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나? 그렇죠. 언제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냐? 예, 이거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예, 우리 안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긴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는데, 예, 언제까지? 네, 지금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나? 허용해야 되나? 좀 적절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적절한 그렇죠. 내가 지금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과 양육과 훈육이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적절한가? 네, 적절한가? 대부분 굉장히 여기 우리 의정부 마음자랑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질문들을 다 넣어버렸어. 남편에 대해서. 그만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여져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였나요? 네. 사실 부모님들이 많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양육을 하고 수많은 훈육을 하지만은 그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부터 장가를 보내면서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늘 마음속에 가지는 갈등과 딜레마가 뭐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또 이 언제까지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뭐예요? 큰아들까지 있으면서 이거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허용해야 되나?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가? 이런 갈등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공통되는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양육과 훈육의 시소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내가 몰아친 것 같아서 어때요? 마음으로 아파서 또 막 따둑따둑해서 또 한번 치킨도 싸 보내서 마음을 또 했다가 또 하는 걸 좀 지나고 나면 그 꼴배기 싫어서 뒤통수가 또 확 한 번 그냥 잡아갖고 후려치기도 했다가 이런 이제 시소 게임을 날마다 우리가 뭐예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나만 이렇나? 이런 이제 갈등의 연속적인 그런 파노라마가 부모들의 마음속에 지나갑니다. 어린 아이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뭐예요?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왼수 같은 뭐예요? 혹은 예, 사랑하는 사람 왼수 같은 예, 그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게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이 양육과 훈육에서 어떤 이제 부분들이 생기냐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한 양육이 훈육보다 커요. 혹은 양육이 훈육보다 적을 수가 있겠죠. 조금 뭐 이제 부동어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양육이 좀 더 크신 부모님들은 어떤 형태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관계를 맺을까요? 자유롭게 좀 방법이나? 그렇죠.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다는 말로 하고 또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건 어떤 걸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걔를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봐줘.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고, 그 다음에 인격체로 봐주는 것을 뭘 보고 인격체로 봐준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걔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너도 그럴 수 있구나.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상대의 말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네요. 존중이라는 거는. 네. 자유롭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까요? 존중. 허용적인 부모 쪽으로 가자. 네, 허용한다.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이 허용이나 존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은 이렇게 하고 출발하세요. 이거 뭐예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출발하고 마음도 뭐예요? 아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에서 출발하고 생각도 다 이걸 갖고 영차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떤 게 전달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하고 허용하고 존중한다고 뭔가에 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게 전달이 되던가요? 관심이 없다고 좀 추측한다기보다 내가 내 삶에서 좀 아이들하고 가졌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성을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녀 교육서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도 많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서 뭐 서점에 책만 잡으면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실제로 자녀들과 내 가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 그런 그 어려움의 그 아주 작은 그 리미트,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들을 풀어보고 접촉해보고 싶은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가능하시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네. 바래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조금. 지금 이제 나는 사실은 마음을 뭐예요? 나는 사실 마음을 이렇게 자유하고 허용하고 존중한다고 사실은 해서 주었는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떤다? 이게 이제 부모고 아이는 뭐예요? 이게 부모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이는 어떤다? 의존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랬나요? 끊임없이 요구한다. 끊임없이 요구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이런 뱀, 정갈 이런 거를 좀 많이 관심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좋아하니까 이제 해줬죠. 네네. 그려요. 그럼 그거를 계속 해달라고 하고 내가 좀 바빠서 못 해줄 것 같으면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계속 끝나면 좋은데 지금 일주일째 그러고 있어서 좀 계속 그러니까 좀 질리는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엄마가 하고 있는 걸 끝내고 해줄게. 아니면 이거 지금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걸로 골라볼래? 뭐 이렇게 하고 대안을 제공해 주네요. 그래도 아이는 끊임없이 요구하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건 이제 1단계고. 그러다가 짜증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짜증을 낸다. 어떻게 짜증 내세요? 이제 그만해. 네네. 이제 그만해. 조금 도레 미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아이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나요, 아이가? 아니 그러다가 이제 좀 다른 게 놀고 있다가 본인도 이제 다른 걸 좀 하는 거를 좀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말씀해요. 엄마 다른 거 했어요. 이제 해주세요. 이제. 다른 가서 이제 환기를 한 다음에 또 요청하네요. 또 요구한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들어줄 때도 있고 예, 들어줄 때도 있고, 그 그렇지 다음에.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해주는 편이에요. 들어준다. 그러면 들어줄 때 어떻게 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골라봐라. 골라봐라. 마음껏 골라봐라. 골라봐라. 그럼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고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세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그런다는 거죠. 네. 이제 이게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모습이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게 뭐예요?
지금 말한 자유를 주고 허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끊임없이 요구할 때, 이때 이제 이 어머니가 취하는 것은 양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양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훈육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어머니가 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훈육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안을 제공하는 거? 네네, 또? 그렇죠. 이거. 짜증을 내면서, 그만해라고 좀 징징거리면서 하나요? 아니,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요? 그만하지. 아, 소리는 안 높이시네요. 그 도 수준에서 하시네. 해서 좀 했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죠. 아,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도에서? 아, 그만해! 이렇게. 예, 그러면 한 솔까지 올라가네, 도에서. 예, 오케이.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훈육이라는 말을 이제 조금 빌린다 그러면은 이제 짜증을 내면서 그만하지, 그만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우리가 훈육이라요. 근데 아이에게 이 엄마가 그만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그렇죠. 이건 엄마는 사실은 그만해라는 거, 훈육은 뭐냐 그러면은, 훈육은 선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이러한 선을 쉽게 말하면 선 설정해 주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훈육이라 그래요. 그걸 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구조화, 셋더 리밋, 그래, 선을 그어준다. 가장 쉽게. 선을, 경계를 설정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궁금했던 그 갈등의 부분들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럼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자유롭게 하고 허용하고 존중하는 거라면 그것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훈육에서 선을 그어줄 때 어머니가 선을 그어주셨나요? 그땐 그런 얘기도 하죠. 지금 너가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있고 그래서 나는 다른 지금 너무 힘들어 너한테 맞춰주는 게 힘들다. 네, 그래서 나 엄마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네.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거죠. 보세요. 어머니가 지금 앞부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엄마가 생각할 땐 충분한 것 같다.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선을 그어줬죠. 근데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너는 얼마까지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이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졌어요. 하긴 잘 하셨는데. 근데 그 선이라는 게 네네. 아이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네네. 어떤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장난감도 네. 30분 놀면 지겨워하는 아이가 있고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뭐 일주일을 놀아도 만족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 정도를 엄마 기준으로 월화 수요일까지 했잖아. 네. 충분해라는 그 경계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엄마가 월하수 했잖아 이런 것은 이제 아이와 합의하지 않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라면은 아이 생각에서는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금 부모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선을 긋는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이 선이 이제 위험하냐 아니냐를 부모가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이건 합의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합의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이거 라면을 끓이는데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네가 맷돌을 끌어서 이것을 라면을 넣고 싶니? 이렇게 이건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안 돼! 이건 위험하니까 단호하게 그것은 선을 딱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위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먼저 달라지겠죠. 근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차에 지금 이게 뭐예요? 빨간불이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은 빨간불이니까 네가 가면 위험하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위험하니까 뭐예요? 확 뒤에 그냥 등어를 잡아채갖고 뭐예요? 잡아서 이렇게 해와야 되는 거야. 아이가 울든 때를 쓰든 엄마를 때리든 뭐예요?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니까 엄마가 선을 명확하게 잡고 와야 되는 거죠.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아는 거죠. 그 선은 이때는 부모가 뭐 한다? 정하고 뒤에 뭐예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많이 놀랬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빨간불에서 네가 들어가면은 죽을 수 있단다.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죽으면 엄마가 살 수 없단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위험해서 너 덩어리를 잡고 낚아채웠단다. 그럼 뭐예요? 아이에게 뭐가 전달이 돼요? 엄마 마음이 뭐야? 그래서 이거 아팠을 수 있지만은 아픈 것보다 뭐야? 네가 살고 위험해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뭐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 엄마 말 미워. 이렇게 애들이 투정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하냐 안 하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정해야 되는 선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않아도 돼.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렇죠. 남한테 피해 주고 물건을 던진다든가 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욕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는 욕하는 게 그냥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냥 아주 무디어져 있지만 사실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욕을 어디까지 하고 싶니?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10원짜리 욕을 했으면 풀리겠니? 아니면은 18짜리까지 했으면 풀리겠니?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이것은 부모가 선을 딱 그어서 절대 그것은 안 돼! 이렇게 딱 그것은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단호하게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선을 그한다? 선을 그은다? 아이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일짜리 아이가 뒤집기를 해서 딱 하고 있는데 아이고 뒤집기를 오늘 몇 번 했으면 네가 마음이 이렇게 뭐 운동이 될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면서 뭐예요? 아이고 이거 못 걷는다고 기운 내는데 아이고 우유 먹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일방적으로 선들을 뭐예요? 제공해주면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아이가 걸음마도 되고 뭐예요? 사람이 걸음마가 되기 시작한 부모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해요? 걸음마를 딱 해서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딱 두 발을 서서 하늘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얘가 이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물에서 뭐예요? 네 달 동물하고 다른 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사람이다 생각해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들이 뭐예요?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잔소리, 아까 말한 잔소리와 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한 선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엄마 말을 듣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언어적인 것이 떨어져요. 이해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합의하는 것을 늦춰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부모가 뭐 한다? 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의 발달 상황으로 봤을 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영아기가 있고 뭐 7세, 초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합의가 가능할까 할 때 대부분 엄마의
마음이나 엄마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분리개별화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대략 한 5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뭐 한다? 합의가 조금씩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그 합의점을 늘려가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은 부모가 훨씬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뭐예요? 성인이 돼서는 뭐 한다? 이제 안전한 자율성을 주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된다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뭐하다? 부모님이 월수 금을 뭐했다? 정해서 시간도 했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내가 늘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또 뭐가 하나 또 빠졌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 잘 이렇게 관찰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또 뭐 그것도 뭐 금방 얘기했던 합의하지 않는 것에 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계속 요구하는 마음을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마음을 알죠. 마음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표현을 아이에게 안 한 거죠. 아이가 계속 요구하는 마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아는데 그걸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을 안다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아이에게 전달하면 될까요? 내 마음 알고 있어? 이렇게? 내 마음 알고 있어. 내 돈이 없다. 그건 이제 현재 상황을 얘기한 거고. 같이 놀아주고 해주면서. 그건 행동이고. 여러분 그거는 훈계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예를 들어 명절이라든가 어떤 시댁에 갔다 오면 늘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뭘 얘기를 해요? 아, 어머니는 맨날 가면은 뭐 마늘 이렇게 장아찌 한다고 우리가 가면 마늘을 사와갖고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아, 어머님 도대체 이렇게 하고, 이제 갈 때마다 뭐예요? 그 불만스러운 마음들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아, 이 동네는 별로 이렇게 잘 해서 별로 그게 없구나. 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입씩 닦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요? 열받고, 그 다음에 열받기만 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아, 어머니는 뭐 하고 이러고 저거 또 얘기하죠. 예? 공감이다. 네, 이거. 마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그렇지. 뭘 알아달라고? 내 마음, 어떤 마음을? 서운한 마음. 그렇지. 서운한 마음을. 지금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고 매일 저 동서만 이뻐하고 아주 그냥 나는 뭐 집에서 놀고 싶어서 노나 이러면서 이제 맨날 서운한 이야기를 하잖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뭘 알아달라? 근데 이 남편이 뭐예요? 미련한 남편이. 계속 모르고 뭔 얘기만 해요? 지적질해요. 지적질 어떻게 지적질해? 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네가 잘해봐라. 또 그 소리냐? 지금 몇 번째냐? 아우 듣기 싫어. 그 얘기해서 내가 이제 막 이제 그걸 몰라? 우리 어머니 그거 한두 해 겪어봐서 그러냐? 지금 몇 년째냐? 아유 하면서 이제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이하고 지금 그 하는 상황이 내가 계속 남편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모르니까 계속 쫑쫑쫑쫑 이렇게 쪼아대는 거예요. 다구새끼 쪼듯이. 근데 남편은 뭐예요? 이 미련하게 길을 막고 마음을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한다? 계속 나와 있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상황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화딱지가 나서 뭐예요? 방을 확 그냥 엎어버리고 맨마다 애를 갖다 오늘 잡아갖고 족을 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모를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몰라요. 엄마는 마음은 아는데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어떻게 전달할까 아이한테? 네가 그것을 더 하고 싶구나. 그렇지.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해도 해도 더 하고 싶네? 그 마음이, 그 말이 뭐예요? 공감하십니다. 그렇지, 아이 마음을 아는 거야. 공감이 뭐냐? 공짜로 주는 마음이에요. 돈 든 거 아니잖아. 공짜로 내가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 게 공감이야. 뭐라고 따라해보세요. 공감이 뭐라고요? 공짜로 주는 마음이야. 여러분 1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드는 게 아니라 뭐 가래기가 막 째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공짜로 그 마음을 알아줘. 근데 내가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모를 때 항상 생각해봐. 아, 우리 신랑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아이들 마음을 알기가 쉬워요. 해도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늘만큼 땅만큼 하고 싶었어? 엄마 안 할랐다. 네. 지금 엄마 안 할랐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예? 아. 네. 그냥 뭐 해도 하고 싶었어, 이 소리가. 얼마만큼 해야 얘네들이 만족하고, 난 이만큼 해줬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는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얼마만큼 더 해줘야 되냐? 네네네. 그 생각이 갑자기 훅 드는데. 그렇죠. 자, 제가 금방 그렇게 그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때 어떤 게 전달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 얼마만큼 해줘야 되나 그런 마음도 전달되고 아이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제야 얘기하네. 엄마가 또 이거 또 시작했어. 우리 엄마 또 시작했어?